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좀 조직 스토킹 감시 당하면서 좀 발견한 것들 메모, 쉽게 말해서 메모라고 그냥 타이틀 붙였고요. 어쨌든 이제 조직 스토킹 감시는 아래 사람의 기본적인 요인들을 이용해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제가 몇 가지 요인들을 좀 적어봤어요. 생각나는 것들을. 첫째는 방해받으면 이제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요인을 다른 사람을 방해한다는 그 방해받으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방해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요. 어떻게든 화를 낸다든지 진짜로 죽인다든지 최원종처럼. 근데 보면은 이제 가해자들이 이제 그래서 피해자들 주로 방해하는 일을 많이 해요. 이제 방해하는 디테일한 이제 부분들은 다른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많이 했으니까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할게요. 그리고 컴퓨터 할 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렉 걸리게 하거나 인터넷 끊거나 이런 거 이제 저 외에도 제가 다른 영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피해자분들 뭐 네이버 블로그나 뭐 유튜브 영상들이나 저랑 똑같이 당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유니버셜 하지 않나. 이게 좀 많이들 요즘에 이제 컴퓨터들 많이 하시니까 흔히 쓰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이제 밖에서 자꾸 피해자는 이제 일상생활 하려고 하죠. 근데 매수당한 사람들이 이제 근처에서 뭘 한다거나, 예를 들어 피해자 찍는 척, 이것도 이제 다른 분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이나 네이버 블로그나 보니까 뭐 이것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방해하는 행동이에요. 눈치채기 좀 힘든데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뭐 담배 피는 행동도 제가 많이 봤고요. 경찰타도 많이 봤어요. 이제 한국에서 조직 스토킹 당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빈번하더라고요. 얘네들이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이걸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근데 뭐 다른 것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외국을 있는 기간도 있었어가지고 저번에 외국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방법들이 그건 잘 모르겠네요. 확실히는. 근데 얘네들이 저한테 한국 피해자분들 당하는 걸 똑같이 쓰는 그 시기가 좀 저는 길지가 않아서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들을 전부 다 설명한 영상들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거를 제가 알기가 힘들었어요. 그전에는 이런 것들을 저한테는 저번에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한국에 오래 있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다른 한국 피해자분들하고 똑같은 걸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알아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왜 그 전에는 저한테 똑같은 짓 안 하고 다른 피해자분들하고 다른 짓거리를 하고 그랬는지, 그리고 왜 최근 들어서 저한테 똑같은 짓거리를 시작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 들어 좀 많이 알아낸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방해하는 행동이다. 그런데 방해받으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죽이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들을. 이거는 얘들이 자주 쓰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방해한다는 것 자체를 자주 쓰는 이제 전략이고, 피해자들한테. 그리고 방해받으면 상대방을 죽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의 본능은 이제 원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얘네들이 악용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또 역으로 피해자도 이 방해하는 행동들을
자기가 스스로 개발을 해서, 왜냐면 이제 경찰차 이런 거는 피해자가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담배 피는 행동은 뭐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얘들이 똑같은 걸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비흡연자라면 뭐 또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뭐 피해자 찍는 척 이런 건 따라 할 수 있죠. 뭐 길거리 가다가 뭐 조스로 의심되는 애들이 있다, 뭐 찍는 척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스스로 개발을 해도 돼요. 뭐 저녁에 다니다가 뭐 후레쉬 갖고 다니다가 쟤네들 가해자 같다 그러면 얼굴에 그냥 대놓고 비춰요. 눈부시게. 뭐 그런 것도 해도 되고, 그냥 잠깐 비추는 거죠. 뭐 그건 이제 뭐 어떻게 고소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얘네들이 또 그런 짓거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행동이 방해하는 행동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상대방은 저를 죽이고 싶어 할 거예요. 본인을. 왜냐면 방해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새로 개발을 해서 써먹으셔도 돼요. 근데 너무 빈번하긴 하지 마시고 좀 무연을 가장해서 일상적인 척 최대한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을 하셔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무분별하게 하시면 안 되고 상황 따라서 판단을 하시고, 그게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그 당시에 딱 알아채시고 캐치를 하시고 하면서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제 써먹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 너무 무분별하게 하시면 그건 좀 그래요. 예. 좀 스스로 알아서 판단을 해서 하시는 걸 이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어쨌든 다음은 이제 선택. 첫 번째는 이제 방해였고요, 요인이. 두 번째 요인은 이제 선택. 이게 뭐냐면 이제 얘네들은 피해자의 옵션을 공격을 해요. 옵션을 가지고를 빼야겠네요. 제가 이거는 또 이제 제가 따로 파일 아래 설명란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네, 두 번째는 어쨌든 피해자의 옵션 선택을 공격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예를 들어 수동적 공격을 통해 사람의 감정을 유발해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참거나. 피해자가 두 가지 옵션이 있죠. 이제 가해자들이 수동적 공격을 통해서 사람을 이제 괴롭힌다, 방해를 한다. 이건 첫 번째 이제 요인이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하는 짓거리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해하는 요인을 여기다 또 집어 넣어가지고 선택을 또 공격을 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은 이제 방해받았으니까 뭐 감정적으로 좀 화를 나거나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화를 내거나 참거나 뭐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 그거예요.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만 들어놨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선택들을 얘네들이 공격을 하려고 해요. 꼭 이제 감정적인 요인이 아니어도 되고, 이제 뭐 꼭 화를 내거나 참거나 뭐 그 두 가지 선택지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쨌든 피해자는 이제 이 선택을 공격받음으로써 이제 좀 화가 나겠죠. 왜냐면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방해받으면 상대방을 죽이고 싶어 하니까, 뭐 화를 낸다든지 진짜로 죽인다든지.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선택을 공격을 많이 한다, 가해자들은. 그리고 피해자가 여러 가지 선택지에 놓여 있을 때 방해 전략을 쓰는 건 가해자들이 자주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선택지에 놓여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방해 전략을 가해자들이, 방해받으면 상대를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이. 그때 방해 전략을 얘네들이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피해자의 선택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이제 방해 전략까지 쓰니까, 그러니까 방해 전략을 선택을 공격하는데 쓴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쉽겠네요. 이 첫 번째 방해 전략을 피해자의 선택을 공격할 때 주로 쓴다.
이제 뭐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경찰이 피해자한테 어느 상황에 놓여 있어요. 피해자가 경찰하고 어느 상황에 놓여 있어요. 예, 부딪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럼 경찰이 피해자한테 명령을 한다. 예, 근데 경찰은 굳이 따지자면 피해자한테 명령할 권한이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무런 죄도 안 진 상황에서, 예, 공공장소에서 어떤 특별한 칼을 소지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피해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경찰이 괜히 걸어와서 피해자한테 앞에 걸어와서 앉으라고 명령을 해요. 그거는 경찰이 할 권한이 없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근데 피해자는 여기서 선택지가 있겠죠. 어떻게 행동을 할지. 예를 들어 피해자는 스스로 생각을 할 거예요. 경찰은 나한테 권한이 없는데, 그걸 명령할 권한이 없는데 내가 이걸 들어야 하나? 아니면 얘랑 말싸움을 해야 되나? 일반적으로는 그런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자체가, 이 경찰이 만약에 매수가 됐어요. 그 경찰이 피해자한테 명령하는 그 경찰이 매수가 돼가지고 괜히 와서 명령을 하라고 했어요. 그 가해자들이 뒤에서 조종하는 새끼들이 이제 경찰한테 가서 피해자한테 명령을 해라. 그게 그 자체가 피해자의 선택을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선택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경찰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명령을 한다. 앉으라고 하거나 서 있으라고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피해자는 이제 그거를 따지려고 한단 말이죠. 이건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인인데, 피해자는 그 순간 따지려고 해요. 뭐가 옳고 그른지. 근데 그럼으로써 이 선택을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세 번째를 보면은 사람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분별하려고 들어요. 예, 이거 이제 첫 번째는 사람 누구나 방해받으면 상대방을 죽이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분별을 하려고 든다. 이거를 또 이용을 해서 이게 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방금 좀 전에 말했듯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들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피해자한테 그냥 일반 사람한테 명령할 권한이 없잖아요. 평소에. 근데 이제 피해자는 그걸 인지하고 그걸 따지려고 들겠죠. 여러 가지를. 뭐가 옳고 그른지. 근데 그 부분을, 그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분별하려는 그 부분을, 사람의 그 본능, 그 부분을 이제 이 가해자들이 피해자들한테 악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선택을 공격을 당해요. 이게 피해자들이 가해자들한테. 얘네들이 그 목적 중에 하나예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전략 중에 하나죠. 예. 선택을 공격을 하는 거. 근데 그게 또 방해의 전략을 써서 선택을 공격을 하고, 선택을 공격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분별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악용을 해서 지금 방해 전략을 써서 선택을 공격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선택을 공격을 당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방해 전략을 얘네들이 쓰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화를 낸다든지 진짜 죽인다든지, 최원종도 이제 제가 영상마다 말하는 것 같은데, 최원종도 이제 방해를 받은 거잖아요. 예, 감시하는 애들한테 그냥 인생 전체를 방해를 받았잖아요. 사생활 침해를 하고 그런 것들도 사생활 침해 자체가 방해잖아요. 그래서 최원종은 이제 그냥 다른 사람들 죽인 거예요. 예. 이제
감시하는 애들 정체를 모르니까 막 감시받기 시작하면 정체를 모르거든요. 이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인지 나한테 왜 이러는지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냥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도 티내서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일부러 방해를 하잖아요. 얘네들 전략 중에 하나니까 일부러 해요. 근데 그건 확실히 아는데 이제 방해받는 건 확실히 알아요, 피해자가. 근데 이제 도대체 누가 하는지를 모르니까 최현정도 이제 나이가 그때 한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아무나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얘네들은, 가해자들은 매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명을 진짜 매번 거의 다른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괴롭히잖아요, 피해자를. 그래서 이제 최현정이 다른 사람들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 중 하나가 그거예요. 피해자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뭐 자살하게 하거나 뭐 그런,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세 번째 요인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하려고 들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 이거는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건 성경적으로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가 사람한테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제가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분별하려고 드는 건, 처음에 성경적으로 이제 애초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뱀한테 속아가지고,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먹고 나서 죄가 사람한테 들어오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옷을 안 입어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자기들이 그런 거 판단 안 해요. 선악을 분별 안 한다는 거죠, 그 자체를. 근데 뱀 새끼가 와가지고 이브를 속여가지고 아담까지 다 속았죠.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뱀 새끼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그랬냐고, 저걸 먹으면 그리고 또 뭐 더 좋아진다고 그랬죠, 이브한테. 뭐 하나님 의심하게 하면서 저걸 먹으면 오히려 좋아진다, 뭐 그런, 그러니까 저걸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여 뭐 눈이 밝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포장해서 좋게 말한 거죠. 뱀새끼가 원래 그래요. 좋게 보이게 합니다. 근데 의도는 그게 아니죠. 뱀새끼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가 사람한테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서로 살인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살인이 시작이 돼요. 누구를 막 질투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한다,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름들은 다 까먹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다른 사람을 더 편애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게 시작이 된 거죠.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분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요인, 이 첫 번째 문장이 다시 돌아간다면, 이제 제가 이 성경들도 읽고 사람들을 보면서 보고 생각한 게 이거예요. 이는 진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봐도 서로를 살인하기 시작한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는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인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그리고 그 옳고 그름을 따짐으로써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선악과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라 사탄이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서로를 죽이게 하고 하나님 명예 안 따르게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옳고 그름을 다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근데 이건 이제 이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정부 아니면 뭐 그림자 정부, 걔네들이 다 조종을 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미디어나 이제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 세계 사람들이 이제 더욱더, 그러니까 원래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분별하고 드는데 더욱더 유발을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려고 유발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감시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는 옳고 그름을 판단함으로써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람들이 서로 살인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유 때문이에요. 예. 최은정도 보시면 사람 죽였죠. 방해받아서 얘네들이 전략이 완전 넘어가가지고. 근데 최은정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든 거죠.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가 이제 죄가 들어와서 살인이 시작됐어요.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최은정도 자기가 권리 침해, 뭐 사생활 침해 이런 걸 다 따지고 들잖아요. 피해자분들이 보통. 최은정도 그런 걸 다 따지고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사생활 침해를 받고 권리 침해를 받고 그냥 인생 자체가 다 침해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옳지 않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당해가지고 자기 권리를 침해하고 사생활 침해를 자꾸 한다. 최은정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보통 피해자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생활 침해를 받았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도 옳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죽였을 거란 말이에요. 뭐 어떤 논리가 됐든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어쨌든 다른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어떠한 논리가 됐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저번 영상에서 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뭐 교통사고를 유발을 한다거나 뭐 일상생활을 가장해서 티 안 나게 머리 굴려서 저도 이제 저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이 정도까지 괜찮겠다. 왜냐면 얘네들이 감시를 하니까. 저도 뭐 그런 거예요. 저도 똑같지만 이제 이건 좀 잠깐 성경적으로 들어간 건데, 예수님이 이제 오신 이유가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애초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어서 자기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뭐 이웃을 해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 막 다 하니까, 자기가 판단을 해서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죄가 이제 끊기지 않으니까, 죄가 끊이질 않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방주도 만들고 노아의 가족만 최대한 깨끗한 애들만 걸러서 하나님도 필터링을 많이 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노아의 방주도 만들고 노아의 가족만 살게 하고 뭐 아브라함만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최대한 필터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죄가 끊이질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독생자이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 건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물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이게 원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원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서로 살인하려고 해요. 막 자기가 옳고 그름을 스스로 분별하려고 들어요. 뭐가 됐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옳고 그름은 이제 피해자분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사생활 침해를 받는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들. 근데 이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이브는, 사람은 원래 옷을 벗고 있어도 자기가 판단하지 않아요. 이게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내재가 돼 있어서 모르는데, 먹기 전에는 그런 걸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분들이 사생활 침해를 받는 것도, 만약에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사람들은 판단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사생활 침해 자체를 안 하겠죠. 어쨌든 근데 만약에 이제 선악과를 안 먹은 상태에서 사생활 침해를 당한다. 그런 걸 판단을 안 한다는 거죠. 자기가 뭐 괴롭힘을 당한다. 그런 것도 판단을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길거리 가다가 자기한테 욕을 했어. 나한테 욕을 했어.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판단을 해요. 왜냐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바로 판단을 해요. 이 새끼 나한테 욕하네? 이거 나쁜 짓인데? 이거 옳지 않은 짓이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선택에 또 놓여 있겠죠. 얘한테 다시 나도 같이 욕을 하거나, 아니면 이 새끼를 때리거나, 아니면 이 새끼를 죽이거나, 이게 스스로 다 판단을 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보통 좋은 선택은 아니죠. 뭐 이제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이제 참거나, 그게 하나님이 하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참아라.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뎌내고, 이런 성경의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근데 이제 그게 하기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 제가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이제 믿는 자들은 최대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게 좀 힘들다. 어쨌든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랬다. 그리고 이제 근데 어쨌든 이거 이제 통치자들이 이걸 또 더욱더 피해자뿐만 아니라 조직 스토킹 당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 나쁜 새끼들이라 이 말이죠. 아주 좋게 서로 좋게, 이제 어차피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니까 원죄가 있는 사람들을 좋게 서로 살려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막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끔 서로 좋게 살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이 선악과를 이제 먹은 사람들을 이제 더 옳고 그름을 더 따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감시하는 놈들도 그렇고, 이 세계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감시하는 새끼들은 그림자 정부 그 하수인들이거든요. 찌끄러기들. 얘네들이 다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 부서들도, 부서가 어느 정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지역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각 나라들, 각 나라들의 각 지역들마다 부서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스케일이 이미 다 장악을 했어요. 이 그림자 정부 애들이 이 세계를 이미 다 장악을 했어요. 지금 이제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직 모를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옛날부터 세계를 다 장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자기 세력들을 넓히고 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 생각에 이미 다 전 세계를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서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어차피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요. 성경적으로 봐도
살인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살인까지 간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예, 죄 때문이죠. 그래서 피해자분들은 이제 그 따지기보단,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단, 왜냐면 저 또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저를 위해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그냥 스스로에게 좋은 방향이 어떤 것인지 잘 생각을 해서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게 더 쉽고 유익하다고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지혜를 다해서 처신하는 게 가장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해하든 누구를 이용하든 누구를 속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원래는 이웃을 해하면 안 돼요. 이제 이웃을 해하면 이웃을 해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예,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쓴 거는 좀 그게 반대되는 말인데, 제가 말하는 건 직접적으로 해하지는 말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최한정 같이 가서 누구를 죽이라는 게 아니라 지혜를 다해서 처신하는 게 가장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황마다 달라요. 누구를 이용하든 누구를 속이든 누구를 해야든 진짜로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지혜를 다해서,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른 거죠. 예. 이런 상황은 저렇게 할 수 자기가 뭐 판단하겠지만, 이런 상황엔 저렇게 하고 저런 상황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스스로 이제 잘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다 이거죠. 왜냐면은 감시한 애들은 지금 하는 행동이, 예, 굳이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저도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뭐 기본적 권리를 때로는 박탈할 수 있겠죠. 얘네들은 이제 뭐 공권력까지 다 쥐고 있으니까 뭐 이제 대놓고 공권력을 사용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암암리에 모르게 사용은 해요. 이제 권리 침해하고 사생활 침해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옳은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다른 사람을 해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얘네들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사생활 침해한다는 행동 자체가 지금 이웃을 해하는 행위거든요. 예,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웃을, 성경에 써 있어요. 말씀 구절, 어느 구절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구절이 있습니다. 이웃을 해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근데 얘네들은 지금 직접적으로 해하고 있잖아요. 사생활 침해 자체가 이웃을 해하는 거잖아요. 굳이 판단을 하자면 사생활 침해 자체가 이웃을 해하는 행위예요. 예. 방해하는 전략, 얘네들 전략 자체도 이웃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뭐 어떤 전략이 됐든 방해 전략 안에 여러 가지 또 행동들이 있잖아요. 뭐 피지컬로 이제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뭐 멘탈적으로 방해를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그 행동 자체가 이미 그 행동 자체가 어딨냐, 이웃을 어딨지? 그 행동 자체가 이웃을 해하는 행위라 이거죠. 예. 여기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제 여기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지혜를 다해서 처신하는 게 가장 좋다 이거죠. 물론 이제 성경에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게 맞아요. 하지만 이제 지혜를 다해서 행동하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을 하고, 왜냐면 이제 사탄도 아주 지혜롭거든요. 걔가 아담과 이브를 속인 게
지혜롭게 행동해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피해자들도 아니면 다른 일반인 분들도 어떤 악한 세력들을 대할 때는 지혜를 다해서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게 가장 좋다 이 말이에요. 예, 제 말은. 예, 그렇습니다. 일단 최원종처럼 누구를 가서 진짜로 죽인다든지 그런 걸 안 하는 게 가장 좋다 이거죠. 예. 왜냐면 이제 그냥 가서 사탄도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않잖아요. 물론 사탄도 이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건데 얘도 직접적으로 그냥 죽이질 않아요. 뭐 사탄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천사 중에 제일 뭐 센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능력이 하나님께서 가장 천사 중에 가장 세게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능력이. 근데 이제 얘도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얘도 이제 악한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 자체도 아주 지혜롭게 전략을 써가지고 이렇게 방해하고 선택을 공격하고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잖아요. 지혜롭게 이걸 전략을 짜가지고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분별하려고 든다. 이런 사실들을 그리고 사람들 누구나 하는 일에 방해받으면 상대방을 죽이고 싶어한다. 이런 걸 다 연구해가지고 지혜롭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속이고 서로 죽이게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탄은 죽이고 파괴하고 그러려고 있어요. 성경에도 써 있지만 약간 예를 들어 제가 약간 좀 변형돼서 말한 것 같은데 사탄은 악한 의도밖에 없다 이거죠.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고 그럴 의도밖에 없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였듯이 속여서 아담과 이브한테 사탄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뱀의 지혜죠. 성경에 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런 말도 있죠. 이제 지혜도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그냥 지혜로우면 안 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 한 문장을 지금 설명하려고 많은 말들을 했는데 제가 이웃을 이제 직접적으로 해하라는 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게 지혜를 다해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처신하는 게 가장 좋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건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게 관건이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 사실을 이용을 하잖아요. 피해자들은 특히 이제 더 그렇죠. 가해자들은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분별을 하려고 든다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피해자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다른 거는 이제 선택을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죠. 다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고 이건 제가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요인, 이건 이제 이제 아랫부분은 제가 스스로 얘네들이 저한테 최근에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최근에 저한테 쓴 방법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얘네들은 제 음식하고 물에 지금 자꾸 뭘 넣어요. 소량 눈치 못 채게. 근데 저는 이제 눈치를 다 챘거든요. 오래전부터. 얘네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물질을 이제 먹고 데자뷰 현상을 좀 심하게 겪었는데 제가 알아낸 게 데자뷰 현상을 겪는다는 게 지금 자연스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얘네들이 정부가 지금 몇몇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감시받는 피해자분들한테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나
다른 피해자분들은 아마 그냥 가끔가다 소량을 투입할 거예요. 가끔가다.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그냥 음식에 랜덤하게 그냥 뭐 전부 다 넣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음식들에 아니면 물에 랜덤하게 그냥 다 넣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냥 거의 맨날 들어가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챘는데 근데 얘네들은 의도가 이제 제가 눈치를 못 챌 거라고 의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티나게 해가지고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알아낸 게 사람들은 데자부를 겪는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고 누가 겪었다고 하면 조지 스토킹 피해자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얘네들이 일반인들한테 실험하려고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개입다는 거다. 예.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개입이 돼 있어요. 예, 제가 뭘 넣는지는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예, 어떤 물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데자뷰 현상. 네 번째는 이제 데자뷰. 이거는 이제 굳이 물질을 안 넣더라도 음식이나 먹는 물에 물질을 안 넣더라도 이제 조지 스토킹 감시에 많이 쓰이죠. 예를 들어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피해자가 보고 들은 걸 자꾸 다른 곳에서 보여주거나 듣게 하거나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메시지된 사람들을 통해 다 당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경찰차 자꾸 보이게 하거나 데자뷰 같죠 약간. 근데 이제 굳이 물질을 안 먹고도 물질도 인공적이지만 뭐 이것도 인공적이죠. 예. 피해자한테 자꾸 경찰차를 보여주거나 자꾸 가는 데마다 경찰차 아니면 뭐 가는 데마다 담배 피는 사람 뭐 이런 게 가장 흔한 우리 피해자분들 가장 흔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다시 뭐 책을 읽거나 할 때 어떤 단어를 봤다. 그럼 다른 데서도 또 보여주거나 듣게 한다. 다른 사람들 통해서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 가장 흔한 거는 경찰차를 자꾸 도로에서 보여주거나 가는 데마다 아니면 가는 데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여러 가지로 다 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데자뷰 현상 이런 걸 이제 느끼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혼란스러워요. 이제 제가 이 데자뷰도 이제 전략 중에 하나죠. 요인 중에 하나. 사람이 이제 데자뷰를 겪으면 혼란스러워 하니까 지금 자꾸 하는 건데 이제 뭐 물질들은 아마 제 생각엔 보통 피해자분들도 많이 겪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저는 이제 뭐 겪으시면 가끔 소량 넣어서 눈치를 못 채실 거예요. 가끔. 저는 이제 거의 매일 먹어가지고 이게 눈치를 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제 긴 기간 이제 먹어가지고 피부병 걸린 것처럼 손발 입혀가 말라가지고 건조해져가지고 진짜 괴로웠어요. 지금도 좀 그렇긴 한데 뇌도 엄청 아파요. 뇌에도 영향이 있고 좀 아픈 느낌. 되게 아픕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정도는 제가 이 정도까지 겪는 건 얘네들이 저를 지금 일반인으로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건데 왜냐면 이 정도까지 겪는 건 제가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는 자기들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왜냐면 얘네들은 피해자를 일상적으로 어떻게 괴롭히려면 얘네들이 스스로 겪어보고 해야 되거든요. 얘네들이 훈련을 받을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진짜 심해가지고 저는 무슨 제가 무슨 특수 요원도 아니고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좀 이상해요. 어쨌든 데자뷰 현상, 이제 일반 피해자분들께서는 겪는 게 자꾸 경찰차 보고 그런 걸 자꾸 똑같은 걸 자꾸 보여준다.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것들을 듣게 하고 약간 계속 그래요. 이게 데자뷰 현상 비슷하게 이제 만들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 혼란스러워지죠. 그러려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건 아래 영상 링크 설명란에 다 달아둘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